안녕하십니까. 인간관계론 1반 23학년도 1학기 2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의사소통, 인간관계 과정, 성격장애, 그리고 소감을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는 총 5명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사람마다 2가지의 사례를 들고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정보의 공유입니다. 정보의 공유란 대화 당사자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갈등 상황으로는 고등학생 때 조별과제가 있었습니다. 전체 공유를 한 내용을 상대방이 숙지하지 않아서 상대방과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모르고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점점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대처 미흡한 점으로는 상대방이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알려주었다면 잘 해결이 되었을 텐데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얹혀가려는 낌새가 보여 더 감정적으로 대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과제라는 해야 할 일이 중요하지만 주변의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생각과 다른 잘못된 행동을 해도 상대에게 먼저 이야기해주고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게 해결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과정의 대화의 상호성. 대화의 상호성이란 협음,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전달하는 행동, 접음, 말하는 속도나 말투를 자신의 말에 받아들이는 형상을 뜻합니다. 저의 갈등 상황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오셨습니다. 작은 오해가 생겨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술에 취하셔서 그런지 대화가 통하지 않아 결국 크게 싸웠었습니다. 저의 대처 미흡한 점으로는 평소에 대화를 하면 오해가 풀린다 라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술을 드시니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서로 감정적으로 대해서 크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향후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결국 상황은 다음날 오후에 아버지가 사과를 하시며 끝났고, 느꼈던 점은 오해를 푸는 것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도 의사소통 혹은 오해를 풀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사소통 여부가 없는 경우에는 진정이 된 후 혹은 오해를 풀려는 의사가 보이면 그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인상 형성 단계, 빠른 판단 단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상 형성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하는 단계, 인간관계가 지속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통합된 하나의 인상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친밀한 인간관계 단계, 자기인식, 자기개방을 통해 친밀한 단계로 발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판단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만족 시 관계를 유지하고 불만족 시 관계를 중단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단계입니다. 의사소통 중 인상형성 단계입니다. 인상형성 단계는 앞서 설명드렸듯 상대방의 특성을 통합하여 상대방에 대한 종합적 인상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갈등 상황으로는 중학교 3학년 한 친구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친구의 옷차림, 말투 등의 특징을 보면서 이 친구는 좋은 친구는 아니구나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무엇을 하든 그 편견을 버릴 수 없었고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처 미흡했던 경우는 편견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 친구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았다는 점입니다. 향후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편견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고 타인을 볼 때 다양한 관점에서 보기,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영역 중 빠른 판단 단계입니다. 빠른 판단은 상대방을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상식에 근거하여 빠르게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알게 된 지는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알게 된 지 별로 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 친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대처 미흡한 점으로는 알게 된 지 별로 되지 않았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 전에 친구를 조금 더 오래 알고 난 다음에 이런 행동을 했어야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향후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친구와 대화와 이야기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친구에게 너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해결 방안을 세웠습니다. 의사소통 평가 단계입니다. 평가 단계는 관계에 만족하면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관계를 중단하거나 접촉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저의 갈등 상황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술, 담배 등을 시작하며 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멀어져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멀어졌습니다.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친구가 비행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친구가 왜 비행을 했는가 보다는 비행의 단점만 이야기하며 친구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채 비행을 말리기 위한 노력만 했습니다. 향후 갈등 해결 방안은 친구가 비행을 한 원인에 대해 물어본 후 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고 포기하기보다는 노력하여 친구 관계를 이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성격장애 부분입니다. 성격장애 중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사회규범이나 법을 지키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자주 하는 그런 성격장애입니다. 충동적이며 정신적인 성격을 뜻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실제보다 과장하고 사실처럼 생각하며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격장애입니다. 과도한 칭찬을 기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공통점으로는 정서적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성격장애 부분으로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경범죄 등을 저지르기도 하고 학교 밖에서도 별로 좋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는 친구가 있었고 몇 번이나 부딪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대처 미흡했던 점으로는 신경을 너무 많이 쓴 점과 그 친구의 행동에 너무 반응적으로 나선 점이 미흡했습니다. 향후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그 친구와 대립하지 않으며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다른 전문 직업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성격장애 중 자기애성 성격장애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대한 갈등 상황으로는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지금도 자주 만나며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한 친구가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실제보다 과장하고 사실처럼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말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친구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대처 미흡한 점으로는 친구가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실제보다 과장하고 사실처럼 생각하며 저에게 이야기했을 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짜증을 냈던 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친구가 좋지 않은 말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대화와 이야기를 통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았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성격 자체가 그렇다 보니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땐 그 자리를 피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성격장애 중 강박성 성격장애는 의존성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규칙 순서 일정에 집착하며 문화적, 종교적, 연령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나 원칙을 강요하려는 경향을 뜻합니다. 의존성 성격장애는 다른 사람의 조언 없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무기력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4주차 강박성 성격장애 갈등 내용입니다. 중학생 시절 학교 반 친구들과 조별 수행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에서 저는 조장을 맡게 되었는데 당시에 불가능한 일정을 강요하고 일정에 맞추지 못하자 친구들 사이에서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대처가 미흡했던 점입니다. 남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고 억지스러운 일정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해준 친구들을 같이 도와서 일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단순히 일정을 맞추라고만 강요했습니다. 향후 갈등 해결 방안입니다. 협동활동을 할 때 남들에게 일정을 강요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을 돕거나 혹은 일정을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격 장애 중 의존성 성격 장애입니다. 의존성 성격 장애는 다른 사람의 조언 없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하며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무기력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자신의 학업 및 앞으로의 생활이 달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후 자신의 의견이 아닌 저의 의견을 중요시하여 결정을 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처 미흡한 점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를 냈던 점과 그 친구가 왜 이렇게 의존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점이 대처 미흡했습니다. 향후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닌 친구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해달라고 한 후 그 의견에 대한 의견만 말하며 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의존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의존하는 성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성격장애 중 분열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성 성격장애는 활동을 즐겨하며 외톨이로 동일한 취미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심이 적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4주차 분열성 성격장애 갈등 사례입니다. 처음으로 촬영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일과 집만을 다니는 생활을 이어가다가 그 무기력감 속에 가족과 만나지 않게 되고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처가 미흡했던 점입니다. 가족들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갔어야 했는데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충분한 시간이 있던 명절에도 쉬고 싶다는 생각에 집에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향후 갈등 해결 방안입니다. 앞으로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날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연락을 했고 휴일에 가족들과 일정을 맞춰서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제 소감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인간관계론을 배우면서 인간관계의 인상 형성부터 각각의 단계가 있고 갈등 상황, 성격, 그에 따른 상담과 해결 방안까지 나눠져 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또한 배운 것을 현실에서 행해 볼 수 있고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팀플을 하면서 각각 다양한 갈등 상황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함 속에서도 여러 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인간관계에 보편적인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2-0098 김가희입니다. 인간관계론 수업을 통해 그동안의 갈등에 대해 되돌아보고 이러한 갈등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대처 방안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의미 있었습니다. 갈등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맺는 것이 옳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론 수업을 통해 다른 학과, 다른 학번 사람들과 팀플을 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의미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2021-0043 김소연 수업을 통해 사람들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간관계는 어떤지 볼 수 있기도 했고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생생히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갈등을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일이 거의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 가끔씩 갈등이 있긴 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조별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 듣게 돼서 좋았습니다. 그보다도 인간관계 수업을 통해 내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2020-0903 남정길. 소감으로는 주제 선정부터 제가 겪은 일들까지 한 번에 돌아보며 선정하다 보니 그동안 제가 한 선택, 해결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제로 선정되지 않았던 사건들도 해결한 과정을 다시 생각하며 잘했다라고 생각이 된 것도 있었고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 미흡한 점을 보고는 앞으로는 고쳐야겠다고 느꼈으며 잘한 점은 앞으로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17-0280 이종화. 수업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만의 오답노트를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들과 사례를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아직 내가 겪어보지 못한 사례들을 들으면서 인간관계를 예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